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만에 또 카메라 조작을 하려니까 조금. 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김대호 PD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네팔 사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네팔 사태 잘 몰라요. 남의 나라 일이다 보니까 사실 잘 알 수 없기도 하고, 우리 코가 석자다 보니 네팔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이 조중동을 비롯한 기성 매체들이 네팔 사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왜곡하고 있다는 말밖에 제가 달리 쓸 말이 없습니다. 국내 정치에 악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외신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른다, 조금 정보가 어둡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조중동이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한들 저희 장용진 TV가 있으니까요. 우리 민주 시민들 자세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중동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은요, 뭐 경제지를 비롯한 글쎄 이렇게 조금 취재 능력이라든지 분석 능력이 부족한 언론사들은 따라하기 바쁘거든요. 결국에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양 그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국내 정치에 다시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또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준비한 순서입니다. 자, 2부 뉴스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뉴스 대호입니다. 자, 김대호 PD 약간 옆으로 네. 와주시겠어요? 예. 조금 더. 네, 조금 이쪽으로. 예, 이 정도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새로 바뀌었네요. 예, 돈 좀 썼어요. 아니, 음질이 안 좋다고도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좀 괜찮은 걸로 한번 바꿔봤어요. 오늘 마이크 어떤지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네팔 이야기도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요즘 조중동이 자기들 마음에 맞게끔 이렇게 내용을 변형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실은 오래됐죠. 특히 이제 국내에서 잘 알기 어려운 외신 같은 거를 살짝 비틀어 가지고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조금 있었죠. 근데 지금 네팔 시위가 SNS 차단이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국내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봤어요. 네. 네. 근데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SNS 차단이 글쎄 시위를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한마디로 성냥에 불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게 원인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정책 하나로 인해서 모두가 대통령 군까지 불태우는 일은 벌이지 않겠죠. 그리고 SNS 차단했다고 그거 가지고 좀 폭도들이 된다면 아니 SNS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사실 그게 좀 왜곡이거든요.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걸 SNS를 통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게 차단당하니까 이제 이게 폭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 요걸 알려주는 게 원칙인데 맞습니다. 희한하게 SNS 차단이 원인이다는 식으로 하니까 본질은 그거죠. 무엇 때문에 차단하려고 했는가. 그렇지. 그게 문제거든. 그게 중요하거든. 뭐 때문에. 맞는 하십니다. 뭐 때문에 사라지고 SNS 차단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고 가요. 지금도 보니까 반중 시위가 본질, 아시아로 번질까 이렇게도 적혀 있네요. 네. 아니 근데 1대1 사업 영향 우려 중국 이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 전에 네팔 쪽에 진행됐었던 포카라 공항 사업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번 시위는 그거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원인은 되긴 했죠. 그러니까 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어떤 배경이 되기는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배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사실 네팔이 오래 전부터 중국과 친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 네팔 쪽에 사실 우리나라 그 자주포가 들어가기도 해요. 중국하고 싸우라고. 그 정도 상황인데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좀 왜곡이 많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팔이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그 그렇죠. 지리적 예. 역학적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네팔은 사실은 중국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인도 쪽도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 중립 외교를 조금 하고 싶어 해요. 양다리 외교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러니까. 사실 네팔이 추구하는 거는 일부는 중국 쪽에서 이만큼 했으면 인도의 눈치 보여서 인도에서는 또 사회적 문화적 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피해가 안 가길 원해요. 웬만하면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면 우리는 끼지 마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려들고 싶지 않다. 이게 사실 네팔의 진짜 속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국 쪽에서 진행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꼭 친중 정서에 영향을 받아서 이번 시위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항상 친중 쪽으로도 교류하는 부분이 있고 친인도 쪽으로 교류하는 부분들이 계속되어 왔으니까 그걸로 영향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이들은 SNS 때문에 혹은 중국 때문에 사태가 악화됐다,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먼저 현재 영상을 하나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영상이 하나 있군요. 네네, 예. 영상을 먼저 보고 어떤 정도의 사태인지 아마 다 대부분 보셨을 테지만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जेनजी पुस्ताको आन्दोलनले 2 घण्टामै हल्लायो ओली सरकारको जग प्रहरीको ब्यारिकेड तोड्दै संसद भवन कब्जा गर्न खोजेपछि काठमाडौँमा तुरुन्तै लाग्यो कर्फ्यू भवनभित्र रहेको गृहमन्त्री बैठक छाडेर निस्किए सीमित पोखरा नेपालगञ्ज विराटनगर धरान झापा चोक चोकबाट निस्कने तयारी गर किनकि अब जाग्यो युवा किनकि अब उठ्यो युवा सुन युवाहरूको आवाज ध्यान दिएर सुन 어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네요. 왜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젊은 친구들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 네팔의 MZ 세대들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또 총리 안에 전 총리 부인이 사망하고 जेनजी 네. पुस्ताको आन्दोलनले 2 घण्टामै हल्लायो ओली 와 시위가 격화되긴 했네요. 엄청 심했죠. 네.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네. 신임 임시 총리가 네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대법원장 출신인 여성 신임 총리가 내년 3월 5일까지는 잠깐 맡아서 총선 전까지는 하기로 돼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그래요.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자가 아까 보니까 70 몇 명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태가 무엇 때문에 벌어지게 됐고 도화사는 무엇인지 한번 함께 알아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이 자료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네팔에서 시위는 Z세대 1990년대생 이후 이 젊은 층들이 주로 이루어진 시위다. 그러면은 왜 이 젠지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저 Z세대를 의미하는 건데. 젠지, 네네. 제너레이션 G. 네, Z세대. 어허. 그럼 젊은 층들이 왜 이렇게 시위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네팔이라는 데가 사실 그 나라 주민들이 상당히 순박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족도 국가에서 그 어떤 국민들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소 과격해 보이는 시위가 좀 어떻게 보면은 생소해요. 근데 네팔도 그 MZ 세대는 다른 모양이군요. 일단은 부정부패에 대한 게 굉장히 응어리가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NS가 그거에 불을 붙인 경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네,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네, 이게 뭔가요? 이게 자 보니까 무슨 제 사진을 한 사진이네요. 장 가져왔는데 네. 이게 이제 나포키즈라고 어허. 하나의 SNS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유력 정치인의 자녀들. This is where our Texas go. 우리는 텍사스로 가는 중이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권력층들, 어. 기득권들의 이 부정부패가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음. 그 자녀들이 초호화 생활을 누리는 것들을 아. SNS에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봐라. 야, 얘네들 철딱서니가 없긴 없구나.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보내고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봐라. 어. 이게 이제 나포키즈 운동인데요. 어허. 야, 근데 네팔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살아요. 가난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나라 네팔의 그 상류층은 뭐 휘감고 있는 것부터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뭐 하냐 이거죠. 사람들이 그렇겠네. 이렇게 힘든데. 그렇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운동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장을 보시면요. 네, 다음 장. 예. 자, 이게 중요한 사진 같아요. 충격적인 사고 하나 발생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나요? 네, 이제 9월 6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사고 피해자를 그냥 대충 버려놓고 도망가는 것 같아요. 네. 차량은 외국 차량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겉으로 보기엔 무슨 영국제 네. 같아요. 영국제 무슨 디스커버리인가? 하여튼 뭐 그런 차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짧게 준비해봤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보시면 직접적인 원인이다. 야, 이게 그러니까 SNS가 문제가 되긴 했으나 네. 직접적인 원인은 SNS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네요. 자, 네. 무슨 교통사고인지 한번 볼까요? 네. उनी भागेको मासम्म लागेको होइन 자,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죠? 차가 다시 한번 봐야 네네. 되겠어요. 예. 한번 다시 보시면 예. 다시 한번 잠시만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영상 짧습니다. 짧고 예. उनी भागेको मासम्म लागेको होइन 오 어. 차를 치고 그냥 가버리자 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치인 사람을 걱정하고 있죠. 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사람을 치었어요. 근데 조치를 안 하고 도망갑니다. 뺑소니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탄 그 네팔 시민들이 구호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소녀가 치였는데 어. 저 차량이 바로 네팔 정부 차량입니다. 네팔 정부 차예요? 장관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장관이 타고 그래 차가 좀 좋다 했다. 근데 장관이 차를 탄 차인데 교통사고 난 것도 그런데 네. 도주를 해요 장관이? 우리나라로 치면 뺑소니죠. 장관이?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SNS의 차단이 उनी भागेको 뭘 मासम्म 가리고 लागेको 싶었나를 होइन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충격적이네요. 와 시위 날만 하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위가 한 1000여 명 정도로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SNS 차단을 강경화하고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20명 정도를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두팔카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대규모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어허. 아까 보신 것처럼 궁이 불타고 어허. 장관이 그 강가에서 두들겨 맞고 그 장관 차량입니다. 타고 있었던 맞을만 하네. 이제 이해가 좀 맞을만 되시죠? 하네. 예? 진짜 맞을만 하네. 저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뒤에가 더 붉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했지 않았겠습니까? 분노하겠네.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다음 장면요. 예. 와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 지금 가운데에 앉아 있는 분이 오일 총리라고 해갖고 저 예. 지금 모자 쓰시고 계신 분 있죠. 네. 저 할아버지가 이제 총리 대통령이죠. 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정치적 과장이고 사소한 일이다. 사소한 일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SNS에서 급 확산되니까 입장을 내놓은 게 사소한 일이다. 마치 윤석열이가 네.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사소한 거다 내란이 이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네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집에서 SNS 계엄 선포하고 SNS를 차단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을 일. 야, 그러니까 원인은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원인은 계엄이었고 SNS는 촉발된 원인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네팔 같은 경우에 원인은 장관이 뺑소니를 쳤다, 그쵸. 교통사고 뺑소니를 쳤다라는 것이 출발점이고 그것이 원인이 직접 원인인데 SNS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 자녀들, 기득권 권력층 정치인의 자녀들이 초호화 생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허. 자국민 소녀를 11살 소녀를 뺑소니하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정부 차량이라는 게 SNS로 밝혀져요. 어허. 근데 자국에선 대응을 하는 게 사소한 일이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소해? 근데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아이씨 이거 뭐야 나쁜 놈들이잖아. 그렇죠. 이게 본질이고 여기에서 친중 정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친중 정서 얘기하는 건 정말 네. 어불성설이네요. 근데 이게 친중 정서 만약에 저 타고 있는 그 장관이 친중국계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됐으면 또 얘기가 다른데 딱히 그렇게 보이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네팔 지금 저 총리가 네. 원래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오랫동안 집권을 했는데 장기 집권했는데. 바뀌었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죠. 네팔 안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맞아. 정권이 교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정권 교체가 됐는데 개혁을 약속하고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더한 바뀌는 거죠. 것이 없고 더한 심지어 장관이라는 놈이 길거리에서 어린 소녀를 치고 도주를 했다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자료는 기사입니다. 기사 일부예요. 야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한국에서는 SNS 때문에 일어났다라고만 나오는데 이거 교통사고 그 뺑소니 교통 장관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촉발된 거네. 이건 SNS가 문제가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네팔 현지 언론을 찾아보면 어. 총리가 무슨 말을 했고 어. 뭐 때문에 사람들이 열받았고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이걸 해야 조회수도 없고 수익도 나니까 내용이 중요한 건 모르겠고 일단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거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야 정말 충격적인데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SNS 차단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아예 했어요. 보니까 채널 A 하고요 중앙일보가 대놓고 SNS 차단이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SNS 차단이 문제가 아니네 진짜. 장관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다는 아이씨 우리나라라서 난리가 났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뒤집어지죠. 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효순 미선양 사건이라고 우리 대우 씨가 좀 어릴 때였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그게 정확하게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경기도 파주 문산역에서 그 친구 집에 생일 잔치를 하고로 가던 그 여중생 2명이 그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서 숨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확인된 걸로는 장갑차가 브레이크를 안 잡았어. 그냥 치고 갔어. 치고 지나가죠. 깔아뭉개고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치여서 튀어나간 게 정도가 아니라 깔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언뜻 나거든요. 그때는 SNS도 없었어. 그렇죠. SNS도 없는데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그때 말 그대로 대자보 써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효순 미선양 사건을 SNS 차단 때문에 한국인들이 촛불 시위했다. 그러니까 사실 촛불 시위의 시작이 그겁니다. 그렇게 왜곡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 저기 대호 씨 깜짝 놀랐어. 뭐 지금 채팅창 보니까 그때 그런 일 있었다고. 네. 제가 이제 기자 되던 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에서 전역하던 해,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그 촛불 시위 엄청났었어요. 광화문 촛불 시위의 시작이 사실 거기 시작입니다. 미국이 그때 엄청 놀랐죠. 자기들은 뭐 교통사고 가지고 그래, 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지. 특히 이제 제일 결정적이었던 게, 당시 그 장갑차를 운전했던 미군이 처벌을 안 받고 풀려난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그 당시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망이 됐다. 그럼 일단 잡아놓고 시작을 해요. 감옥에 쳐놓고 시작을 하거든.
지금도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망 사고나 일단 감옥에 일단 구치소에 잡아놓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교통사고는 사망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실 구금을 안 합니다. 일단 그 차이도 있긴 있었고, 어머머. 그리고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이게 꽤 고의적인 사고라고 본 거야. 아니 차에 치면은 멈춰야 되잖아. 안 멈췄다라는 게 문제가 된 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장갑차는 원래 이게 급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새로 나온 최신형 장갑차들은 급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근데 옛날 장갑차들 이제 미군이 쓰던 브래들리 장갑차 같은 경우는 급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차 그 캐터필러라 그러죠. 이게 무한 궤도가 부서져요. 그게 급브레이크를 못 잡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타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변명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가 돼가지고 사고를 낸 병사가 풀려난 거야. 얼마나 열받냐고. 왠지 예상이 가는데 네. 태도의 문제였겠죠. 그쵸. 사고 난 이후에. 그렇죠. 사실 이거 네. 네팔도 태도의 문제잖아. 도주했다라는 거, 사소한 사고다라고 하는 거. 누구는 죽었는데. 난 사실 저 영상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그게 혹시 몇 년도 때라고요? 그게 2001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2001년. 또. 아니 그래서 언제 쪽 일인가 해가지고 음.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냥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조중동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효순 미순양 사건이 별게 아니다. 혹은 효순 미순양 사건 그 촛불 집회는 SNS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좀 집이 어려워갖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TV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TV 막 보던 게 기억나던 거는 2002 월드컵 때 봤던 것 같아요. 그 좀 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었냐. 우리 월드컵을 해. 올림픽도 했고 월드컵도 해.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들어가기 시작했어. 우리나라 민주국가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막 당선되고 할 무렵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뭐 계실 때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그 사건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빡 도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방금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당시 효순 미선영 사건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SNS 때문이라고 몰고 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열받는 얘기죠 이거. 오늘 많은 분들의 옛날의 그 기억들을 선배님이 리마인드 시켰어요. 예. 자, 자 아무튼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SNS를 탓이라고 돌리는 조중동이 그래서 문제의 지적을 받고 있는 거겠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루셨을 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바로 이해가 되죠.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네팔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다뤄봤고요. 지금은 내년 4월 달에 여기 네팔에 또 총선이 있어요. 총선 그 한다고 전까지는 하더라고요. 여성 대법원장이 최초로 이제 맡겠다. 음. 그 대법원장 여성 대법원장으로 되었던 거는 현직 장관들 뭐 1년 구형도 넣고 그래도 조금 부정부패와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총리니까 그 1년 동안의 역할은 이 시위의 책임과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이 방지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자, 네팔에서 일어난 참 황당한 일들. 네팔 국민들이 화낼만 하네. 그래서 아까 외치던 구호가 It's our turn이라고 했고 이제 우리 차례다. 부정부패한 너네들 물러가라.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부패가 원인이 네. 되어 있다가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직접적인 불을 당긴 거네요. 그러니까 SNS는 오히려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글쎄 시위가 더 격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더 빡돌게 만들 수는 있었으나 그 자체가 원인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시위의 강경 진압이 좀 셉니다. 그렇지. 제가 그 영상까지는 안 가져왔는데 네팔 처음에 시위할 때 강경 진압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이랑 대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뒤에서 막 탄 쏘면서 쫓아다녀요 잡으러.
우리나라 4.19 때네. 그래, 우리나라 4.19 때 그 경찰이 네. 총 쏘면서 쫓아다녔거든요, 학생들은. 그리고 5.18 때. 거기서 이제 한 20명 정도 다치고 죽고 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더 불붙은 거죠. 그러면 SNS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이유인데 희한하게 몰고 갑니다. 근데 SNS를 이렇게 몰고 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국내에서도 보면 사실 SNS 이 문제가 좀 계속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환길이라든지 이런 극우 쪽에서 이 유튜브나 SNS에 올리면 안 되는 혐한 뭐라 저기죠 혐오 정서, 혐오 헤이트 스피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제 차단이 되는데 이게 마치 이거랑 같이 갖다 붙여가지고 극우를 이렇게 극우의 그 SNS를 차단하면은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한번 안 그래도 오늘 그 주제를 한번 또 준비해 왔는데요. 아, 그 주제도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야, 참 이거. 혐한 스피치, 혐중 스피치죠. 혐중 스피치, 그리고 그게 지금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혐오 발언이라는 게 네. 그 사실 인종이라든지 지역이나 국적, 정치적인 어떤 성향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혐오 정서를 드러내는 거를 이제 혐오 발언이라고 합니다.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데 이 헤이트 스피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그게 허용이 돼요. 우리나라는 엉뚱하게 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이 헤이트 스피치는 없어. 사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언론의 자유 지금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헤이트 스피치가 뭐냐면 지역 감정이야. 그 지역 감정 같은 거 옛날에 지역 감정 부추기면 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리고 또 5.18 항쟁을 매도하는 거 이거 다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헤이트 스피치는 처벌을 안 하고 애매한 명예훼손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번에 좀 참 답답스러운데 자, 그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